Access granted. You're connected to the ghost station.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the friends of moon and stars. Now, you are one of us. Welcome. 전국이 다 대구 지하철 참사 이야기로 분위기가 정말로 칙칙합니다. 칙칙하죠. 대단히 칙칙한데 오늘 고스트 스테이션에서 대구 지하철 참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뉴스에서부터 각 매스컴에서부터 지금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까지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새로운 정보를 저희가 전달해드리는 뉴스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리고 이 참사 내용과 이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다들 똑같을 것으로 믿고, 우리 게시판에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되는 것은 이제 가해자가 범인이 과연 정신병이냐 아니냐, 그리고 정신병이었든 아니었든 이게 성격 장애냐 뭐냐,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 사람을 처벌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죄냐 아니냐 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이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과 이 벌어진 엄청난 일을 보면, 그러면은 정말 감정대로 가자면은 광화문 내거리에다 거꾸로 매달아 놓고 이렇게 너도 한번 당해봐 그러고 확 신나 끼얹고 싶은 게 우리 심정인 거고, 그러나 또 법치국가에서 우리가 슬기롭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또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교환과 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사건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알아야 될 것들 ghoststation.co.kr 게시판에서 서로들 의견들 교환하시고요. 이 이야기를 정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같이 손잡고, 자, 우리가 이번 사건에서 이런 건 정말 명심해 두자, 이런 얘기들은 시간이 좀 지나고 정리가 된 다음에 하죠, 우리는. 자, 오늘은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를 오랜만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뜩이나 칙칙한 분위기라서 상담소 분위기도 칙칙하게 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편으로는 그 고인의 명복을 빌고,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또 부상당한 사람들의 회복을 빌고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뭐가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찾아보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 거는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어른들이 던지던 그 한마디,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는, 어쨌든 나라는 돌아가야 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나 몰라라 하진 않으면서도 또 우리 일을 내팽개치고 슬퍼하고 있을 수만 없습니다. 그죠? 자,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 이 회원 유령인데요. 아마 우리 고스트 스테이션의 오래된 식구는 아닌 것 같아요. 말투나 이런저런 걸로 보아. 나는 정말 인복이 정말 없어요. 라는 그런 상담이에요. 저는 인복이 정말 없나 봐요. 오늘은 저의 생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 밤 11시 20분이 지나고 있어요. 집에는 가족들조차 안 보이네요. 부모님들은 친목회 나가셨고, 오빠는 찜질방에 나가고, 정말 슬픕니다. 평소에도 별로 인복이 없어서 혼자 슬퍼하곤 했지요. 그런데 생일날에 근처에 사람이 없으니까 몹시 슬프네요. 흑흑. 더더욱이 슬픈 것은 오늘이 내 생일인 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느긋하게 친목회를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들어오시지 않았습니다. 전 정말 부모님 딸이 맞는지요. 하긴 조금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무관심한 점은 있지요. 저번에 오빠 생일을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일도 있었지요. 신해철님은 인복이 많으신가요? 네, 이런 말투에 저희 방송에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자신에게 끌어들이는 힘을 만들 수 있는지요. 정말 진짜로 심각합니다. 신해철님처럼 아무리 거친 말을 해도 사람들이 붙는 그 힘, 정말로 존경합니다. 제 성격에 문제가 있지만 답변을 해주시지요. 안 해주면 삐질 겁니다. 이 회원 양의 사연을 보면 기분이 꾸리꾸리할 것이다 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그리고 친구 생일날 혹시 친구 생일집에 갔다가 막 부모님, 형제, 자매들, 친구들 다 모여서 축하해주고 막 이런 거를 보면은 마치 그 성냥팔이 소녀가 겨울에 그 유리창 너머로 가족들 파티하는 걸 저쪽에서 이렇게 보면서 에구 부러워라는
그런 심정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자신이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탄을 하면서 인생을 보낼 것인가, 혹은 자신이 못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악용하여 자신의 이익과 사리사욕을 추구함으로써 인생을 재미있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결론을 한번 내려보시죠. 결론은 뭐 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좀 놀아온 오빠의 상담소에 또 많이 오는 사연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너무나 타이트하게 맨투맨 마크를 자신에게 펼치기 때문에 인생이 꾸리꾸리하고 삶이 갑갑하여 살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은 이제 생일도 엄마 아빠가 이렇게 차려주는 케이크보다는 그냥 햄버거 쪼가리 하나 물고서 친구들하고 길거리를 배회하더라도 친구들하고 보내고 싶어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세대들의 특징인데, 가령 뭐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 친구들하고 용돈 모아서 영화나 한 편 때리고 밤에 PC방 가서 놀고 초코파이에다가 이렇게 촛불을 꽂으면 그게 생일이지 뭐라고 하고 싶은데, 엄마가 막 울면서 엄마랑 아빠가 너를 위해서 생일 케이크를 준비했는데 어디 친구 데리고 나간다는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짜증이 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야, 지난번에 누구랑 모여가지고 생일빵 했으니까 오늘은 네 생일이니까 이걸 핑계로 모여야지, 친구들이 막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생일날은 너 낳아준 엄마랑 아빠랑 가족이랑 있어야지, 네가 밖에 나간다니까 너희 엄마 기죽어 있는 걸 봐. 그리고 저쪽에서 엄마 막 손수건에다 막 눈물 적시고. 그러면 뭐가 좋습니까? 부모님이 무관심하다라는 것은 글쎄 부모님이 결정적으로 관심이 있어야 할 부분에서조차 관심을 안 준다면 좀 슬픈 일이겠을 때, 자녀들을 믿고 좀 느슨하게 풀어준다라고 이렇게 좋게 말하자면 그럴 수도 있고, 자, 이런 경우에 자신의 생활 패턴에 대한 그 설정 자체를 조금 부모님이나 형제들하고 이렇게 뺨 부비고 늘어붙어 있는 것보다는 그냥 자유스럽게 자기 시간이나 자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있어도 좋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인생 40살 이후에는 그 본인의 얼굴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21세기를 들어서는 20살 이후의 얼굴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 빨리빨리 어른들이 되고 빨리빨리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세상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생일날 근처에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은 부모님은 친목회를 즐기고 생일을 안 챙겨준다라는 것은 고마운 것이고, 생일을 지낼 자금을 공급을 해주지 않는다는 면에서 좀 슬플지 모르겠지만, 이거 고마운 부모님이죠. 찜질방 가 있는 오빠 뭐 그런 거고 어차피 남남입니다, 그죠? 나이 먹고 나면 오빠고 동생은 없습니다. 생일날 주위에 왜 친구가 없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인복이 있는 편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인복은 대단히 많은 것 같은데 인덕이 없어서, 인복하고 인덕이 대단히 많은 차이가 있죠. 인덕은 있으나 인복이 없는 사람들은 좀 괴롭지요. 본인은 참 주위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람들을 사귀고 받아들이고 주위 사람들을 배려할 만한 그런 인격적인 성숙의 조건이 갖춰져 있는데, 근데 인복이 없어서 그 착한 사람을 뒤에서 뒤통수 치고 사기 매기고 뭐 들고 날르고 뒤에서 뒷말 때리고 왕따 시키고 이 집에 놓고 뭐 헛소문 퍼뜨리고 막 이런다 그러면은 이제 대단히 인덕은 있으되 인복은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인복이 있으면 주위에 이제 사람은 많이 꼬이는데 그 몰려든 사람들을 인덕이 없이 대함으로 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고, 뭐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인덕이 없다라는 점이 호재로 작용하여 쟤 정말 싸가지 없지 않느냐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 사람을 끌어들이는 어떤 힘이라는 것은 꼭 주위 사람들한테 간이야 쓸개야 벨 다 빼주고 잘 해준다라는 것이 꼭 주위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그런 요건도 아니겠고, 또 주위 사람들을 막대하고 이렇게 정말 가끔씩 필요한 그 진심 확인이라든가 최소한의 그 신뢰조차 주지 않는다면 주위 사람들이 모일 리가 없겠죠. 생일날 혼자 지내는 거에 대해서는 뭐 생일이야 1년에 하루니까 그렇다고 치고 나머지 364일이 문제죠. 나머지 364일 동안 정치를 어떻게 했으면 그 생일날 사람이 안 모이느냐.
생일을 꾸리꾸리하게 지낸 경우는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있을 때는 생일 그냥 혼자 라면 끓여 먹고 지내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럼 이제 전화 오는 거는 우리 엄마. 그래서 생일날 혼자 라면 끓여 먹고 뭐 괜찮니? 내가 꿀꿀해 하지 않을까? 왜 저럴까? 엄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생일날 잔치를 안 한다고 꾸리꾸리 하겠수. 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본인의 스타일과 본인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예, 그리고 주위 친구들하고 이 사귀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조금 더 정보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식의 교우관계를 유지해왔고, 친구들은 본인의 스타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2탄으로 나는 인복이 정말 없어요. 2탄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꿀꿀이 할 것이 아니고, 자, 이런 환경을 악용하여 본인이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보자 하는 그쪽으로 전체 정책 방향을 다르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산지가 70%고 평야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중국식의 쌀 농사를 지어서 결코 부국이 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농자 천하지 대번 그리고 쌀 농사 지면서 평생 쌀쌀쌀 그러고 살았던 것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이 땅과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던 그런 원인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국이고 삼면이 해안으로 접해 있고 일본, 중국, 뭐 밑에 동남아 뭐 이런 센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옛날부터 무역을 해야 되는 나라였던가, 혹은 죽어도 이 반도에서는 못 사니까 어떻게든지 군사대국을 만들어서 만주로 쳐 밀고 올라갔어야 되는 거였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부모님께서 무관심하다라기보다는 그렇게 좀 담백한 타입이시고, 오빠도 그렇다면 전 집안 식구들의 성격이 다 그런 것이다. 그리고 그 유전인자가 본인의 몸 안에도 흐르고 있으니까 본인도 담백할 것이고, 그래서 친구들도 담백하게 이런 식으로 대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욕하면서 담는다 그러잖아요. 딸내미 생일 안 챙겨주고 친목해 나가는 부모님, 누이 동생 생일인 거 무시하고 찜질방 가는 오빠, 본인 성격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 성격도 뭐 엄마 오늘이 생일인데 나 어떻게 해줄 거야 뭐 이러면서 애교 떠는 성격도 아니겠고, 오빠 오늘 내 생일인데 뭐 이런 성격 아닐 거 아닙니까? 자, 본인의 문제를 먼저 검토를 해보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터프곰이라고 보냈습니다. 마왕, 결혼의 조건? 그런 게 필요해? 마왕 안녕? 있잖아, 내 친구가 대학 3학년 때부터 사귀던 남자가 있어. 물론 나 같은 바람녀는 그렇게 오래 사귄다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옆에서 볼 땐 염장이었지만 얼마나 귀여워. 그래서 그러려니 했다? 근데 이제 남자가 나이가 30이고 장손이라서 결혼을 생각해야 될 때가 됐대. 물론 남자 집에서도 서둘렀고. 근데 내 친구한테 여동생이 있는데 그 애가 부모님한테 낱낱이 다 꼬바른 거야. 뭐 학벌 뭐 이런 거. 지만 씨름 됐지 언니가 좋다는데 그렇게 부모님께 이간질래? 나쁜 지집애. 걔네 집 부모님들도 완강하시거든. 그래서 내가 그랬지. 너만 마음 잡으면 네가 결혼 결심했으면 밀고 나가라. 요새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딨냐. 근데 얘가 하는 말이 자기 부모님을 자기가 너무 잘 알아서 포기한대. 앞으로 자기 부모님 보지 않게 될 것 같대. 너무너무 미워질 것 같대. 아무튼 그래서 내 친구는 근 일주일간을 눈물로 지새고 있다. 솔직히 학벌이래봐야 둘이 같은 대학 나왔고 집안이야 내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러고 거기에 남친이 군대 가서 좀 다쳤나봐. 그래서 오른팔을 못 쓴다고 하네. 헤어질 생각하면서 겁부터 걱정하더라. 혼자 있으면 못도 못 박을 텐데 뭐 이런. 그렇게 걱정되면 지가 같이 살지 그래. 에휴. 마왕, 조건이라 어떤 게 좋은 조건일까? 과연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하고 결혼하면 100% 행복하다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 못 배우고 못 가진 사람들은 행복하면 안 되는 건가? 그냥 여러 가지로 자신이 없다. 몰라. 그렇게 따지면 난 대학 다니다가 중퇴하고 우리 집 부모님 이혼하고 가진 거 없고 그럼 행복하면 안 되는 거네? 모르겠다. 그냥 세상이 너무 무섭고 힘들어진다. 있지만 근데 마음이 숨 쉴 틈 없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게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그냥 그렇게 잊혀지겠지? 모르겠다. 정신이 없네. 나도 힘들다. 막 나에게 힘을 줘. 내가 터프곰에게 힘을 왜 줍니까 도대체? 헤어진 사람은 터프곰의 친구지 본인이 아니잖아요. 걱정을 해주는 건 좋은데 본인이 무슨 뭐 주저물러 앉아가지고 지금 뭐 징징 짤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자, 결혼의 조건이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결혼의 조건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상담을 하려면 그냥 좀 놀아본 오빠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결혼은 안 해봤지만 주위에 많은 케이스들을 보다 보니 이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지금은 야하하 유부남의 입장으로 결혼을 해본 입장으로 아주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금 더 떳떳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어. 결혼의 조건은 반드시 필요해요. 대단히 필요하고 결혼의 조건 없이 결혼한다라는 자 이게 말장난일지 모르겠는데 조건 없이 결혼한다라는 것도 조건이에요. 단지 이제 조건이라는 것이 대단히 결혼해서 잘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 조건을 따진다라는 것이 그게 나쁘거나 꼴배기싫거나 속물적인 것이 아니고 그 조건이 획일화되어 있고 속물적인 조건을 따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지 조건을 따진다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엄마가 우리 누나를 결혼시키면서 내건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민 갈 놈은 안 된다. 외국 나가 살 놈은 안 된다. 왜냐하면 나는 딸내미 시집 보내는 이 띄워놓고 사는 것만 해도 돌아버리겠는데 먼데 보내놓고 무슨 뭐 1년에 3번 전화 받고 손주들 낳았대는데 손주들 4살 돼가지고 얼굴 처음 보고 자기는 그런 건 안 된다. 응? 가족이 그래도 사람같이 얼굴을 보고 살아야지. 내 딸내미가 어디 미국 캐나다 가가지고 거기서 5만 평짜리 정원에다 풀장 놓고 산다고 해도 난 그거 안 돼. 예? 이것도 조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근데 우리 누나가 그 연애를 했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고 둘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탄자니아에 살아. 그럼 부모 입장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행복하여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손주가 7살 될 때 얼굴을 처음 보게 되겠지. 몰라요. 요즘에는 외국에 유학을 가든 공부를 하러 나가든 아니면 결혼을 해서 외국에 나가든 1년 사시사철 친정집 오고 이런 집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 젊은 사람들 처음 결혼해서 경제력 갖추고 막 이렇게 고생하다 보면 그 고국 돌아와가지고 처음으로 친정집 엄마 한번 얼굴 보고 껴안고 막 이러려고 그러면 벌써 애들 막 사춘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예전에 이민 간 사람들 경우에는 대단히 많았어요. 요즘도 역시 많은 경우가 그렇고. 자, 그리고 조건 중에서 우리 집은 내가 외동딸인데 그러다 보면 사위가 우리 집에서 반 아들 자식 구실을 정말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쪽 집에서도 외아들 이런 건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조건. 이거 인간적인 조건이에요. 그죠? 열쇠를 3개 해오라는 둥, 아니면 대학은 어느 이상 대학을 나와야 되는 둥, 이런 조건들만 조건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가령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딸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위를 성격도 좀 상냥하고 좀 곰살맞고 그리고 장인장모 보고서 이렇게 이렇게 멀뚱하게 보는 이런 사위가 아니고 이 장모님하고 장인어른한테 에이 저 장모님 하면서 막 앵기고 이런 아들 비슷한 사위를 참 얻고 싶어 하는데 자 그러다 보면 물론 이 경우 다 저 경우도 하고 절대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두 케이스를 하나 보세요. 하나는 남자가 외아들의 호르몬이야. 자 이런 케이스가 A고 B는 12남매 중에 8째야. 어느 쪽이 좋겠어요? 호러머니에 외동아들 하나다. 이런 경우에 그 호러머니가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냐에 따라서 그림은 또 완전히 바뀌지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언뜻 생각할 때는 맨날 장인 장모랑 이렇게 손잡고 놀러 다니고 장모님이 해줬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은 호러머니가 이렇게 삐질 수도 있는 이런 분위기에다가 좀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이제 지금 또 듣는 호르몬이들은 또 화내겠네. 요즘 호르몬이들은 안 그런 케이스도 대단히 많아요. 뭐냐면 아들 하나 혹은 딸 둘 이렇게 호르몬이 키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신께서 직접 돈을 벌어서
밖에서 가장 역할을 하면서 애들을 길러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대단히 사회생활에서 이 딱 자세가 잡혀서 화통한. 그래서 야, 니들은 시집 장가가면 다 따로 살고 그때부터는 엄마랑은 뭐 이러면서 사는 거지. 니들한테 엄마 기댈 일도 없고 엄마한테 기대지 마. 뭐 이런 화통한 케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케이스는 다 달라요. 자, 그래서 결혼의 조건이라는 게 우리 전 세대의 그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조건이 대단히 틀에 박힌 그 스테레오타입의 조건들, 월수, 뭐 심지어 짜증나게 저 고향, 지역 출신, 뭐 이런 거 따지는, 그러니까 입체적이지 못한 사고 방식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이 경각심을 품을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는 한편은 그렇게 단순하고 입체적이지 못한 전근대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의 얘기가 딱 들어맞는 경우도 정말로 결혼에서는 존재해요. 특히 그렇게 하면은 그 부분은 싸움 난다. 성격이 그렇게 하면 안 맞을걸. 그런 결혼은 말이다. 보통 일반적으로 오래 못 가더라. 라고 얘기하는 케이스들은 상당히 잘 맞아요. 그러니까 또 그 생활이라든가 오래 살아온 연륜에서 나온 그 지혜를 또 무시할 순 없지만 또 어떤 때는 너무나 갑갑하게 그 오래 살아온 삶의 지혜를 가릴 정도의 답답한 얘기가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10년 고생하면 자리 딱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능력 있는 사람 혹은 뭐 능력 있는 여성 이런 사람들보다는 지금 당장 돈 한 푼이라도 뭐 얼마나 더 있느냐 이거를 따지는 갑갑한 경우도 있어요. 사실 우리 주위에 보면 그래서 결혼시킬 때 돈 좀 있다고 해서 결혼시킨 집보다는 능력 있고 비전이 있다라고 결혼한 집이 보면 불과 한 5년, 10년도 지나기 전에 경제력이 역전되는 그런 경우는 참 많이 보는데 당장 일단 눈앞에서 아들내미 딸내미 시집 보내려고 그러면은 당장 눈앞에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커 보이는 모양이에요. 터프곰 씨의 친구 케이스니까 터프곰 씨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어드바이스는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부모님을 자기가 너무 잘 알아서 포기한다라는 말이 나왔다면 그 두 사람 결혼할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딸내미를 뭐 감금하고 뭐 납치해서 뭐 물고문, 불고문, 성고문, 딸내미니까 성고문 안 하겠구나. 거꾸로 매단다고 해도 본인들이 마음에 있으면 결혼하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일단 마음에 안 들 때 반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도 억울한 게 그럼 마음에 안 드는 놈을 데려오든 딸이 일시적으로 판단을 잘못한 거라고 생각이 들든 아니면 저 꼴은 못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데려오든 무조건 그래 네 결혼이니까 행복하여라라고 말을 하면 아까처럼 그런 불만이 나온다니까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떤 남자를 데리고 나오든 그냥 너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허하세요. 저는 과연 친딸이 맞는 걸까요? 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싫다고 반대를 하면 설득을 하고 계기든 뭐를 해야지.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제를 어떻게 처리를 했길래 그 여동생이 부모님한테 가서 꼬바르고 분위기를 잡쳐요. 물론 모든 남자가 다 그 주변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이면 그럼 남자가 해야 되는 일이 먼저 처제 격파하고 그 다음에 처제의 성원을 등에 업고 엄마 아버지를 공격한다라는 공식 아니야 공식. 공식. 왜냐하면 지금 이 어려운 결혼의 조건과 이 상황에서 싸우는 분들도 얘기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처제가 있죠? 처제부터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제를 만나서. 왜냐하면 처제가 아무리 영악해도 아직 젊고 낭만 뭐 이런 거를 따질 때고 그리고 자기 언니하고 결혼할 남자야. 그러면 그거 아세요? 언니가 이 남자를 좋아했을 때는 처제도 이 남자를 좋아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남편으로 배우자로서 말고 인간적으로 호감을 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매는 비슷한 거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경우와 또 비슷한 거에 대해서는 몸서리를 치는 정반대의 경우가 이제 같이 공존을 하는 뒤엉킨 존재이기 때문에 자 처제를 먼저 공략을 하면서
오빠가 지금 개뿔도 없고 그렇지만 언니 하나만큼은 정말 평생 사랑하고 눈에서 눈물 안 나게 할 자신 있다. 내가 정말 그게 안 되면 뭐 이러면서 눈물로 호소를 하든 붙들든 처제한테 선물 공세를 하든 그 다음에 엄마 아버지가 반대를 할 때 처제가 옆에서 나는 뭐 그 사람 자세히 알지는 못한데 이렇게 지나가다 내가 어디서 한번 봤는데 사람은 친구이더라. 그래 개뿔도 없으면 처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그 오빠가 그래도 나중에 이렇게 주위 사람들 막 우르르 몰고 다니고 이런 거 보면 뭔가 있는 사람 이런 말도 안 나오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마지막 한마디 이게 있잖아. 사람은 친구인 것 같더라. 언니 위해 줄 것 같더라. 이걸 등에 업고 엄마 아빠를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데 둘이 무슨 중내 사내 그러면서 군대 가서 남친이 다쳤다라는 얘기면 남친이 나이가 이제 뭐 19, 20살도 아니고 예? 그리고 군대 가서 그런 경험도 했고 그러면 세상 사는 그 고난은 뭐 하려고 겪어? 그 고난 겪고 나서도 처제를 가만히 내비둘 거면 그리고 이건 여성 남성 양쪽에 왜 문제가 있냐면 제가 상세하게 이 케이스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넘겨짚어서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틀렸음 말고 여성 쪽은 엄마 아버지가 반대하는데 너무 살벌한 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미리 포기하겠다 지레 포기를 하고 나오고 남자는 만일 이 여자랑 정말 결혼을 해야겠으면 결혼이라는 게 둘이 결혼하는 게 아닐진데 둘이 결혼을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냉수 한 사발 떠놓고 양쪽 부모 이 축복 못 받고 집안에서 왕따 되면서 냉수 한 사발 떠놓고 둘이 결혼해서 열심히 참 남들 보기 좋게 잘 살고 애 낳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서 나중에 부모님께 용서받으리라. 이게 이제 최후의 선이죠. 최후의 선은 이거지. 어떻게 최후의 선이 우리 부모님 내가 알기 때문에 포기한다가 최후냐고. 최후의 선이 냉수 한 사발 떠놓고 결혼하겠다라는 각오가 없으면 그럼 결혼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자 쪽에서도 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양가 부모님의 허락받고 허락 안 받아도 결혼할 수 있겠지만 기왕이면 자기 색시 될 사람 친정 엄마 아버지한테 마음 편하게 허락받고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예쁨 받고 이러면서 결혼 생활 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얘기하지만 왜 처제를 냅둬? 만일 지금 여러분들이 사귀고 계시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의 언니 처제가 있을 경우에 직접 공략하시고 오빠 감사합니다. 오빠 감사합니다. 남동생 도움 안 돼. 오빠가 있으면 가서 형님 그러면서 엎어져가지고 여동생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평생 형님의 수족이 돼요. 형님을 모시면서 충성 다 바쳐 제가 정말 친남동생만큼은 못해도 친여동생보단 잘할게요. 이런 되지도 않는 멘트 논리적으로 안 맞는 멘트 막 뱉으면서 형님은 붙들고 늘어지고 이두저도 안 되지? 이모 안 되면 할아버지 그리고 자신 있으면 제일 먼저 아버지 안 되면 엄마 이런 식으로 주위 사람들을 격파하고 집 앞에다가 텐트 쳐놓고 구슬픈 노래 부르면서 저 장인어른 뛰어나서 강목으로 때리면 맞고 또 실려가고 이걸 되풀이할 각오가 안 되어 있다. 뭘 믿고 같이 사나 그러면? 처음에 난 우리 장인어른 처음에 허락받으러 갈 때 속옷 내복 입고 두껍게 입고 갔는데 맞을까봐. 그러면서 뭐 절대로 오늘은 그냥 그래 사귄다니까 그래 사귀고 결혼은 그러면 한 1년 뒤에나 한 보세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절대로 안 나올 것이다. 승낙이라든가 구체적인 얘기는 이런 얘기를 내가 장모님하고 와이프한테 다 듣고 갔는데 그날로 허락 났잖아. 7분 만에 내 시계 딱 보고 재했잖아. 몇 분 만에 떨어지나 보자. 주변머리 단독 드리블 팀플레이가 안 될 때는 문전 단독 돌파라도 해보는 거고 안 되면 30m 롱슛이라도 날려보는 거지.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있다 당하지 마세요. 인간들이 말이야. 내가 그 7분 만에 승낙 못 떼내려면은 내가 그 사랑 노래 발라드 뭐 이런 거 뭐 하려고 지금까지 만들고 그랬겠나. 참네. 아 이거 상담소 분위기가 좀 이상해 가는데 자 노래 한 곡 듣고
ghoststation.co.kr ghoststation.co.kr The Ghost Station. 망 상담이 필요해. 제발 부탁해. 선마녀가 보냈어요. 난 얼마 전까지는 삼수생이었고 개인 아마추어 만화클럽에서 활동하고 있어.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가 절실히 필요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어. 본론부터 말할게. 나 네 개. 나 6개. 사수하게 됐어. 땡깡땡깡 그림 그리고 놀다가 결국 요 모양 욕을 난 거지. 전문대 썼는데도 안 되대. 그래서 지금 엄마한테 이 꼬라지를 어떻게 말을 하냐의 문제. 그리고 과연 대학을 다시 준비해야 하느냐. 생계 전선으로 뛰어드느냐의 문제가 있지. 사실 우리 집 사정으로는 대학 가기가 버거워.
차라리 돈 버는 게 더 집에 도움이 되는 걸지도 몰라. 그런데 엄마는 대학을 가길 원해. 난 어떠냐고. 나도 대학에 가고 싶어. 엄마가 나가서 우리 딸은 이러면서 실컷 자랑할 수 있는 딸이 되고 싶어. 1년 더 도전했으면 좋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그 공부할 돈은 엄마가 감당하기가 힘들어. 솔직히 미친 척하고 혼자서 공부했으면 좋겠지만 난 벌써부터 자신이 없다. 시험 볼 때마다 점수가 떨어지니 자신감이 생길 리가 없잖아. 그리고 교육 과정도 너무 차이나고 핸디캡이 크다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간다고 해도 돈을 벌 때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 그동안 어떻게 엄마 혼자 생활비를 대겠냐고. 난 엄마를 1년 더 고생시키고 싶지가 않아. 우리 엄마는 늦 결혼하셔서 나이가 많으셔. 그리고 아버지가 워낙 속을 썩여서 나라도 잘 되기를 너무 바라고 계시지. 근데 그나마 하나 있는 딸이 이렇게 되니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꼭 엄마가 바라는 대로 되고 싶은 게 내 마음이지. 하지만 그러려면 내가 1년 더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럼 엄마가 뭐가 되냐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엄마 의견 묵살하고 회사로 나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난 엄마가 원하는 대로 대학에 가지 못하는 거야. 아니 가게 되더라도 어느 정도 후가 되겠지. 그럼 엄마는 또 힘들어질 거야. 당신의 딸이 번듯한 대학도 가지 못하고 그냥 고졸에 멈춰 있는 게 가슴 아플 거라고. 나는 그것도 못 보겠어. 나에게 최선의 선택이 뭔지 모르겠어. 내가 그림을 그린다는 사실마저 원망스러워진다고. 어떡하지? 난 어떻게 해야 돼? 그냥 1년을 더 공부할까? 아니면 돈을 벌다 공부를 할까? 선마녀 양, 잘 들으세요. 지금 선마녀 양의 문제는 총체적인 난국이고 전체 38따라지 시츄에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기분 나쁘죠? 네, 기분 나빠도 현실은 현실이에요. 일단 사고의 폭과 사고의 방향 자체가 지금 개판 5분 전이고요. 그리고 생각이 지극히 지금 잘못 굴러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첫째,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이 얼마나 좋은지, 이걸 직업으로 할 것인지, 직업으로 하고 싶지만 뭐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데에 대한 제대로 된 각오가 하나도 안 서 있고, 공부도 설레리벌레리, 그림도 설레리벌레리, 이렇게 하면 우유부단 그꼴로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 진학을 그만두고 돈을 벌까라고 말씀하시지만 취직할 자신 있어요? 지금 사수 때려치고 회사 나가서 돈 벌겠다 생각하면은 어느 회사를 들어가고 어떻게 취직할 건데요? 지금 취직 힘들어요? 대학 나온 사람도 취직 안 되고 대학원 나온 사람도 취직 안 되고 박사학위 딴 사람도 취직 안 돼요 지금. 사수를 안 하고 현실적인 문제로 가보겠다라는 생각은 너무 기특하고 좋은데 취직은 어떻게 할 건데요? 대책 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만두면은 뭐 어디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학을 간다. 지금 전국의 대학생이 몇 명이죠? 우리나라 대학생이 몇 명이냐? 100만 단위잖아. 대학 진학하면 엄마가 어디 가서 우리 딸은 그러면서 실컷 자랑할 수 있는 딸이 됩니까? 하고 많은 대학생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일단은 주위 환경이나 아니면 본인의 결심이 모질지 못했던 뭐 이걸 반성하고 사수 끝에 뭐 대학에 진학하여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삼수에서 대학 진학을 못했다면 그렇다면 꼭이 머리가 나쁘다라는 결론은 아니더라도 학문이나 이 공부하는 쪽으로 대성할 스타일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어느 정도 내릴 수 있어야 하겠어요. 그리고 대학 진학이라는 건 이렇게 되면 차라리 자기 삶에서 내실을 기하고 대학을 가고 싶은데 왜 가고 싶으냐, 무슨 공부를 하고 싶으냐라는 열망이 간절해지고 방향이 명확하게 설정된 다음에 다시 공부해서 가도 또 가요. 이렇게 되면 어차피 늦은 거니까. 그리고 뭐 고졸 사원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대졸 사원들하고의 애시당초의 그 차별과 뭐 유니폼 입는 문제에서부터 그 많은 문제들 제가 상담소에서 봐서 꽤 많이 알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대졸 여사원도 어차피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 회사나 직장에 취직해서 승진을 하면서 싸우는 것이 뭐 그렇게 열린 길이고 쉬운 문제만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첫째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고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딸이 되어주는 것 역시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면 참 예쁜 마음가짐이고 그리고 참 착한 딸이 돼. 그러나 인생은 자기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한 목표가 먼저 설정이 되고 그걸 열심히 잘 함으로 해서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중에 자신의 떳떳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딸이 되어야지 뭐 엄마가 주위에 자랑할 수 있는 외적인 성과물을 지금 자꾸만 얻으려고 그렇게 하면 자기 인생 그림이 망가져 버립니다. 두 번째, 상황이 힘들고 이도저도 안 될 때는 문제를 단순화시켜라라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정말 황금 법칙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가정 상황 뭐 아빠한테 기대할 거 없고 엄마 뭐 속상해 엄마 힘들어하고 그리고 뭐 재정 상황 지금 좋지 않고 삼수는 벌써 했고 뭐 그림 그린 거 지금 상황이 이렇고 자 이럴 때 그러면 문제를 단순화해야만 내가 가진 문제점이 무엇이냐가 가장 크게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제는 엄마를 만족시켜주는 문제도 아니고 이 가정의 경제력도 아니고 지금까지 삼수를 해서 시기가 늦고 있다라는 초조감도 아니고 뭐 대학 진학이나 뭐 이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는 문제도 아닙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는 뭐를 원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지금은 선마녀가 인생에서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가장 인생에서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목표가 먼저 그게 설정이 되고 나면 그러면 그걸 가령 만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 지금 만화가라고 딱 그럼 한번 답을 정해봅시다. 예를 들어 그러면 대학을 가야 하는지 가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화가를 가더라도 뭐 만화를 전공을 해서 만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문화생으로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뭐 이런 대답이 딱딱딱 나오는데 대답은 우린 다 알고 있죠. 그죠? 만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면. 자, 그렇게 된다면 대학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엄마한테 어떻게 해야 자랑스러운 딸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 역시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엄마가 좀 실망할 수도 있고 엄마가 걱정할 수도 있고 불안해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성공하고 떳떳하게 삶으로 해서 만족시켜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답이 지금 안 나오고 막 이렇게 얽혀 있는 것이 저는 그 자기 인생에 대한 확신과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설정이 돼 있지 않아서 나머지 모든 문제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고 생각하고 상담은 잘 들었는데 대단히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 그리고 왜 거기서 결론이 그렇게 건너뛰냐 허접하다라는 불만이 있으시면 조금 더 상세한 정보를 적어서 사실 굉장히 어떤 개개인의 일생에 대한 그 중차대한 순간의 결정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A4 용지에 건너뛰기로 이렇게 써놓은 한 페이지짜리 글을 보고서 상담을 한다라는 거 좀 문제가 있거든요. 이렇게 사실 전화 상담 같은 것도 제가 좀 마련을 해보려고 해요. 직접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을 하는 게 그게 훨씬 나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적도 해주시고 또 제가 내리는 결론이 반드시 옳은 말이라고 절대로 볼 수 없는 거니까 우리 고스 식구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같이 게시판에 적어주시고요. 자, 오늘 고스트 스테이션은 좀 놀아본 오빠의 미쉼적은 상담소로 꾸며봤습니다. To me those who and let the blind man and let the blind man
to me the zoo. And let the blind man, and let the blind man.
ghoststation.co.kr ghoststation.co.kr